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 뉴스특급 간판 패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마 오늘은 이 얘기로 뉴스특급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탄핵 기각 설설설. 도대체 헌법재판소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대통령 탄핵이 정말로 기각이 될까요? 이 기각 가능성에 대한 각종 소문, 이른바 여의도 설설설이 지금 돌고 있다는군요. 이것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 태극기 집회에 나섰던 정치인들의 목소리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실까요?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의 보수, 위기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반드시 기각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탄핵되지 않습니다. 탄핵을 막는 것이 바로 애국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다. 우리는 이 태극기를 이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 광장 앞에서만 흔들 것이 아니라 북한 땅 그리고 백두산 꼭대기까지 태극기를 힘차게 날려야 될 것입니다. 네, 저렇게 정치권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 보면 여론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갈수록 그 태극기를 손에든 그 탄핵 반대, 그 대통령 파면 반대를 외치는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불어나다가 이제는 많이 불어나다가 싶으니까는 이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까지 이렇게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요. 지금 여의도에서도 특히 야권에서도 지금 벌써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이기 때문에 보수 여권 쪽에서는 저런 그 자신감이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다수 국민들 보기엔 좀 엉뚱한 자신감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보수 친박 보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붙은 거죠. 예. 자신감이 붙었다.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비춰졌던 김문수 비대위원이요.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기각적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2달 남짓 진행된 특검의 수사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동영상을 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요건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저거에 바탕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진짜 여의도에서 탄핵 기각설이 돌고 있긴 한가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시나리오가 탁탁 있나 봐요. 맞습니다. 재판관들의 어떤 성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A 재판관은 벌써 기각의 심증을 굳혔고, B 재판관도 지금 조금 심증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권에서 C 재판까지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시나리오도 하나 있고요. 또 법조계에서는 A 재판관 처음부터 기각이고 D 재판관이 아마 이제 지금 마음을 좀 기각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실체 규명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판단을 받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법 재판이기도 하고 정치 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라든지 혐의 사실의 실체 규명이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다 보니까 이런 소문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A, B 나왔잖아요. 네. 박준 변호사님도 뭐 법조계 몸담고 계시니까 이거 헌재 재판관 이 분들 가운데 누가 호명됐고 이런 거 다 들어보셨어요? 네, 압니다. 예. 그러면 기각설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저 시나리오가요? 그 분들 면면을 보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밖으로 얘기할 분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은.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 자체를 얘기할 사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뭐 평이라든지 선고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관들이 이제 이런 중차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서 자신이 탄핵을 기각하겠다, 인용하겠다 미리 얘기하는 거는 뭐 절대로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연관에서 공모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설은 설일 뿐인데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원래 6명이 그 인용에 동의를 해야 이제 탄핵 결정이 나는 것인데 지금 일단 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했고 또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설이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추동력을 갖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재판관 중에 지금 한 명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잠시만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아니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보나 또 그동안의 그러한 내부의 어떤 그 회의라든지 이럴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은 다른 다수의 의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율사 출신들로부터 나오니까 이 설이 좀 더 이렇게 무게를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왜 김문수 전 지사 얘기 나왔잖아요. 예. 저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은 꼭 얘기를 할 게 있는데 2012년 대통령 경선에 저 김문수 전 지사가 나와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최태민 일가의 전행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박근혜 당시 후보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지금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저도 참 의아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이 법리와 그 물증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 탄핵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굉장히 시끄러워지겠다라는 것 그러네요.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결국 재판관들은 법리와 물증과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런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예. 근데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 박사님 예. 이게 우리는 항상 시점 뭐 3월 13일 전이냐 후냐 이거에 집중했는데 언제 나오더라도 기각이 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해서요. 글쎄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과연 기각이 되겠느냐. 뭐 이 헌재의 심판이 여론과 심증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리와 논리, 물증을 가지고 심판을 할 텐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의 그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말하자면 무겁냐 경주구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특검이라든가 또 헌재에서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헌법 내지는 법률 위반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얼마 전에 아주 유력한 정치인한테 헌재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또 그쪽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지명한 재판관들도 있고 또 여론의 이런 추이도 헌재는 감안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꼭 탄핵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당히 실제로요? 그 탄핵의 인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하기를 설마 이 상식과 합리와 논리로 따진다면은 기각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헌법 재판관들의 분위기는 반드시 인용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전에 박한철 소장이 계실 때 퇴임 전까지만 해도 박한철 소장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또 이런 헌재를 상당히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갔는데 이제 이정미 직무대리가 하시면서 이렇게 헌재 전체의 의견을
뭐랄까 수렴에 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보니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8명에 대해서 또 증인 어제 결정을 했죠. 받아줬고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각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분도 이것저것에서 참 많이 들으셨군요, 이 기각설에 대해서. 그럼 잠깐 이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왜 태블릿 PC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지도 않고 마저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엉덩이가 차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학의 간첩들이 언론계 간첩들과 결탁하여 거대 공룡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런 문학의 간첩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해서 문화재단범이 비료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익범위에 출연한 게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공익재단은 박근혜 대통령만 만든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수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빈부격차 해소라는 미명하에 2,800억에 달하는 헌금을 기업들로부터 거뒀습니다. 네, 이런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아예 탄핵 기각 TF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촉구했어요. 예. 그러니까 촉구한 게 아니라 질책까지 하고 일종의 독려하고 그러는데 왜 새누리당이 법리적인 이런 여기 검토를 차분하게 하지 않고 미리 여론에 밀려서 탄핵이 마치 인용된 것처럼 그 전제에 이렇게 움직이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대비해서 탄핵 기각의 타스크포스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정도로 지금 친박 보수층이요.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힘을 받고. 그러니까는 저는 야당의 역할도 사실은 12월 9일 날 탄핵이 233명이 통과된 이후에 2월 9일까지 2달 동안 뭐 했습니까? 지혜롭게 대치 못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총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탄핵이 있고 법리적인 탄핵이 있어요. 근데 정치적 탄핵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80%에 이르는 정치적 탄핵을 한 국민 여론이, 국민들이 이제는 법리적 탄핵까지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법리적 탄핵이 목표가 아니에요. 법리적 탄핵 다음에 불공정한 사회, 정말 정유라가 얘기한 돈도 실력이라는 그런 사회가 아닌 깨끗한 사회,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게 국민적 욕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당은 파면 그 자체가, 탄핵 그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 책임 있는 보수층은요, 그 틈새를 뚫고 지금 나오면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TF팀을 꾸리라고 나올 정도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새누리당의 탄핵 기각 TF까지 만들려고 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초 2월 말 또는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날이라는 그런 예상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서로서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보단 촛불이다. 저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율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인데 저 말씀 들으면서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탄핵의 촛불을 들어서 지금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오히려 한쪽에서 탄핵을 기각을 원하는 쪽에서 그런 여론전을 펴면 오히려 담대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 국민은 상식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손범규 대통령 측 변호사가 SNS에 병참선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법리와 물증보다
것보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여론전을 피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재판관이 지금 2명이 줄어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전을 해가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결론을 못 내리고 나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태로워지니까 이게 탄핵 기각설이 나오는 건데, 사실 손범규 전 의원, 즉 변호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관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소위 마당쇠론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만인과 마당쇠의 관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런 어떤 태극기 시위가 계속 느려지고 그다음에 증인을 많이 해가지고선 그 헌법재판소에서 일정이 느려져서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나가는 경우에는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정미 변호사의 재판관의 퇴임 일자가 3월 13일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답니다. 이것도 율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13일까지 평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결정문을 작성하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증거를 볼 때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보다는 그 결정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죠. 저 얘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이제 그 야권의 탄핵 위기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도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황교안 총리의 태도라든지 또 새누리당의 태도, 또 여러 가지 거리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이 기득권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 시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조속히 2월 안으로 탄핵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네,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저렇게 정치적 여론전을 펼치기보다는 법치주의가 우선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2월 22일 날 8명의 이제 탄핵 증인이 나옴으로써 결국은 2월 달 선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3월 달인데 그 후 3월 9일, 3월 13일 그걸 맞추냐 안 맞추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이 헌법재판의 성격 자체가 사법재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재판이라고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권 주자들이, 이 사람들이 저렇게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저거를 듣기는 듣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심리가 덜 된 걸 갖고 줄여서 무슨 변론 종결을 하고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좀 불공정한 느낌이 들어서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싹 빠진 상태가 돼버린다면 선거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3일이라는 우리 데드라인을 꼭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건이든 야건이든 대권 후보들이 자꾸 저런 얘기 하는 거는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효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 박사님,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 둘 다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그렇죠. 뭐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황교안 앵커도 했지만 일단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에 맡겼으면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더 도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헌재 결정이라는 것이 법리와 논리 또 물증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만 또 여론을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헌재의 지금까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이런 태극기 집회, 친박 집회가 상당히 세를 얻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 80%에 이르는 국민들은 여전히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과거에 한 5% 정도의 사람들이 친박으로 지지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면 그 세가 그동안 뭐 여론전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여론전, 또 대통령의 소추인들이 또 특검이라든가 헌재의 공정성 문제, 특검의 공정성 문제 뭐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면서 여론전에 의해서 그것이 10% 내지 15% 늘었다 한들 전반적인 여론의 상황을 덮을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인도 아닌데 예. 아마 양식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야권에서도 그동안 지금 사실은 이 조기 대선 정국을 누가 선도해 왔습니까?
야권이 야권 먼저 해야죠. 후보들이 선대해 왔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런 무슨 기각설이라든가 뭐 근거 없는 이런 루머들이 나도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또다시 촛불 모여라. 이것은 법리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숫자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자기들은 이제 조기 대선에 그렇게 심취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많은 지적이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야권에서도 이런 대선 국면에서 자기 지지층을 좀 결집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이 썩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좀 뭐랄까 속도 조절을 하는 느낌도 있다고 보지만 여든 야든 일단 헌재가 신중하고 또 공정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그런 원칙하에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맡겨두는 것이 좋지 그 부분을 자기들의 정략적인 당리당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목소리 집중해서 들어보실까요? 올해의 남은 심리 기일 안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출석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 헌재가 여지를 두면 안 될 것입니다. 광장의 촛불이 일시적으로 줄었는지는 몰라도 탄핵 민심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헌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민주당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저렇게 추미애 대표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거 보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부랴부랴하게 나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추미애 대표도 변호사 아닙니까? 판사 출신에 더더구나. 예. 그래서 아까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법치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정부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구분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탄핵을 갖다가 법률적인 파면을 갖다 머물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측을 갖다가 야당이 공격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80%의 탄핵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놓고 공격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여론을 구분을 못하고 헌재를 공격하면 안 돼요. 헌재한테 빨리 해라, 늦게 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들이 그 국민들이 늘 그 야권의 진보 그 성향의 야권들 갖다가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한명숙 총리가 대법원에 판결이 났는데도 문재인 전 대표랑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자꾸 무죄라고 그러면서 사법부 판결을 갖다 부정했잖아요. 지금 추미애 대표 본인이 판사 출신이면서 헌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힘이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과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진하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갖다가 공세는 할 수 있지만은 저는 헌재에 대해서 공격은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절대 헌재는 헌재한테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그 말씀이 맞는 게 예.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뭐 증인을 막 그냥 다수 또 신청을 한다든지 또 뭐 여차하면 자기네들 전부 이제 뭐 사퇴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든지 또 막판에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을 열어놓는지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지연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 민 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지난 이야기지만 과거에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그 총리 문제만 해도 그래요. 거국내각 총리, 중립적인 총리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지금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까봐 지금 또 뭐 그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예.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4월 달에 뭐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무조건 법적으로 해서 또 그때 저 추미애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1월 달로 끝내야 된다는데 그게 법치라는 게 그렇게 자기네 뜻대로 되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와가지고 지금 이제 등이 달아서 저러는 게 양쪽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치로 가는 게 맞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했던 오해라는 얘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22일 날까지 증인 채택이 돼 있고요. 그때 이 스케줄로 되면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인데 그때는 월요일입니다. 예. 전주 9일 날 목요일 날 선고가 된다고 봤을 때 결국은 그때만 맞춰지면 3월 9일 날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5회만 더 하고 더 하지 말아라는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왕 채택을 하면 만약에 그날 가가지고 22일 날 뭐 최순실 씨나 김기춘 실장이나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 하루를 주냐 안 주냐 이 부분이거든요. 추미애 대표는 그걸 줘버리면 13일
13일이 넘어간다는 거고, 만약 주지 말면 13일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고 박사님 이거 지금 저쪽 태극기 집회 참가자 목소리 듣고 또 추미애 대표 뭐 문재인 전 대표 목소리 너무 갈라져가지고요. 아니 뭐 맡겨두는 거 뭐 못 맡겨두는 거 다 좋습니다만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헌재도 여기저기서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에도 뭐 한번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탄핵의 결정 이후가 가장 뭐랄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탄핵 전보다도 더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느 쪽이 승복을 지금 이 분위기에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바른정당의 정백국 의원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주호영 의원도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으로 여야 또는 뭐 청와대와 야당 간에 뭐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뭐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헌재를 상대로 해서 정치권이 여론 압박을 가한다든가 또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 압박 이런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고 또 뭐 촛불 집회를 하시는 분이든 또 태극기 집회를 하시던 분이든 헌재의 그런 양식과 판단에 맡겨놓고 그 결과가 나올 경우 어느 쪽도 승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설설설하고 떠돌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으로 또 국민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게 면할 일입니까? 나라를 이렇게 이 모양 여꼴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직을 내년 2월 25일까지 임기 다 채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80%의 국민이 물러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본인이 덤태기를 쓰고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어디겠으면 현직 대통령이 나 미리 안 했습니다. 나 약물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심정은 이해를 가지만은 최순실 씨한테 장관을 갖다가 임명하게끔 하고 국고를 저렇게 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짜로 100번 이상 100가지 이상 국민적인 탄핵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갖다가 무슨 탄핵 기각적으로 몰아가려고 여론전을 계속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촛불에 저항에 저는 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른쪽에 잠깐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 말씀처럼 헌재는 헌재대로 하고 대통령은 잘못한 데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 갖고 지금 실랑이가 많잖아요. 미리 보는 헌정사 첫 대면 조사 이 현장은 뭐 아마 열려도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미리 재구성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 내에서 경내에서 한다면 위민 1관 3층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 유영하 변호사가 왼쪽에 앉게 되고 뭐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가 이제 특검 쪽에서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실제로 볼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명수가 좀 박준 변호사 2대2로 좀 소규모네요. 그래서 이게 조사 어떤 그 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꾸며놓을 것 같아요. 위민 간에 3층에서 한다면 글쎄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아마 조율을 할 것 같아요. 특히 검사 한 명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부장 검사나 부부장 검사 정도가 더 가야 된다면 그 인원수로 아마 맞추지 않을까. 유영하 변호사가 만약 한다면 들어간다 그러는데 저쪽에서 검사가 한 명 나온다면 아마 변호인 측도 한 명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조율입니다. 장소도 조율하고 시기도 조율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조사할 것도 조율하고 특히 CCTV를 찍냐 안 찍냐 녹화 과정을 녹화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조율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율된 상황 같아요. 변호사 한 명 들어온다 특검보가 들어온다 조율된 거고 아마 어떤 그 장소에서 저런 식으로 조사가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뭐 날짜에 대한 그 언쟁도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서는 내일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이것이 공개되면서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이 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분명히 특검보에서는 이규철 특검보 이렇게 말했거든요. 초순에 하겠다 얘기를 했고
10일 언저리라고 했는데 9일로 이제 어떤 매체에서 보도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이거 협의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면서 좀 발끈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내일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판단하건데 대통령이 대면 조사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당장은 한다 하더라도 28일, 그러니까 수사기간 만료 직전, 직후, 그 무렵에 되지, 지금, 저기 쉽게 받을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가서 지금 무슨 헌재나 다른 데처럼 뭐, 정규제 TV처럼 막 좋은 얘기 하는 데가 아니고, 조사받으러 가면 되게 무서운 질문들 하고, 그 많은 산더미 같은 증언들, 진술들 갖고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최대한 늦추려고 할 거고, 다만 이제 트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날짜 부분도 약간의 핑계, 트집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검 대면조 대통령 조사에서 지금 비공개 문제가 그 장소 저 자체를 비공개도 비공개지만은 하고 나서 지금 특검법상에 하고 나면 특검이 브리핑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래 근데 그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서는 절대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라 이거죠. 조사를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그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살짝 언론 그 여론을 흘릴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담보해 내라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정 의원님 보니까 이 그림을 저희가 뭐 내일 예상을 했는데 내일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뭐 다음 주 정도가 되느라도 결국은 대통령은 이 그림 연출하는 거 쉽게 안 해주겠다는 것 같아요. 뭐 언론에 내일인데 뭐 언론에 이거 흘리냐 기다렸다는 듯이 발끈하고 이런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흘려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죠. 저게 울고 싶은데 그 흘린 거 만약에 정말로 담대하게 출석을 해가지고 비공개라도 그 답변을 할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저거를 문제 제기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떳떳하다면 특검에서 나중에 무슨 브리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저렇게 단도리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도 내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과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확신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금 특검이라든지 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전이라든지 정치전으로 해서 누가 더 기선을 확보하느냐 지금 완전히 변호사들도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잠깐 붙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할 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날짜라든가 이건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걸 트집을 잡는 것은 특검에 대한 흠집내기 차원. 지금까지도 최순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불공정성이라든가 뭐 강압수사를 했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렇게 흠집내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날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특검이 마음대로 이렇게 흘려버리더라. 그것을 말하자면 여론전으로 몰고 가고 그런 상황,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싸움 내지는 이런 뭐랄까 뭐 트집 잡기를 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저 자리에 앉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설사 앉는다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대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어떤 답변을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탄핵 기각설과 계속 미뤄지고 있는 대통령 대면 조사 얘기해봤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가봅니다.